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 약간의 개념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이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함수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이 그래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코스트 펑션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MSE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한 그 값을, 그러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는 이 코스트 펑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코스트,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평균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코스트 펑션인데, 얘는 거기에 코스트 펑션 안에 이 참여하는 그 함수들, 참여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hx, 즉, 지금 우리가 인풋 펑션으로 쓰고 있는 하이퍼테시스 이 함수를 쓸 거고, 그것과 y가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코스트 펑션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고, 그러면 이 함수는 정확하게 어떤 거냐, 이 내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x, 즉 이 hx 값, 시스템이 찾아낸 값 빼기 사람이 넣어준 정답, 그 둘 사이에 얼마나 갭이 있느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제곱을 한 것을 평균을 해서 코스트 값을 사용하겠다 인 거고, 얘를 좀 더 이제 풀어보면 이 hx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게 되죠. wx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한 것을 제곱해서 쓰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함수는 이 코스트 펑션을 쓸 거다 인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한번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런 파란색의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컨벡스한 함수이기 때문이고, 이 코스트 펑션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 프로퍼게이션 할 때 찾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백 프로퍼게이션에 사용되는 함수들은 모두 다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여기에 이 시그마만 하고 있는데, 서메이션 하는 함수만 쓰고 있는데, 뒤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함수들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함수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까지 지금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 살짝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충 이런 식으로 코스트 값들이 W 값이 바뀔 때마다 코스트 값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W 값이 1.5로 세팅되어 있다면 다음은 1.4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러닝을 쫙 하고 나면 해서 결과물을 봤더니 W 값이 1.5인 상황에서는 얘가 다음 러닝을 할 때 학습이 되려면 지금 현재 W 값이 0.5이던 놈이 0.6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코스트 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에러가 낮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에러를 낮은 방향 가려면 이 함수를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된 값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은 요 밑에 지점이고, 이 밑에 지점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평선이 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피처가 엄청나게 많고 계산량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찾아내기 하는 그 계산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네들을 조금씩 미분해서 요 영역에서 딱 요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만 찾아낸 다음에 미분된 값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학습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양만큼 이렇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그러려면 이 함수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였습니다. 이 함수였고, 이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함수인데 여기에 결국은 이 값입니다. 이 값이고, 여기에 인자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수학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쟤는 결국은 wx y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wx y 플러스 b, 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공식 써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정도는 다 푸실 거예요. 저도 풀기 때문에. 보시면 얘들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면 되잖아요. 무식하게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저도 수학 못하기 때문에 예,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거는 이렇게 되죠. W 제곱 X 제곱이죠. 얘랑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WXY, 그 다음은 플러스 WXB, 그죠? 그러면 WX는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Y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WX를 앞쪽에다 계속 적을게요. WX를 먼저 적을게요. 뒤에 이 같은 항 찾아내기 좀 편하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B, 그죠? 그러면 Y 가지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다 곱했어요. 그 다음에 B 가지고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WXB 마이너스 앞쪽에 Y를 먼저 적었죠. Y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냥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항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항 정리를 하면 W제곱, X제곱, 그 다음에 WXY 같으니까 마이너스 2WXY, 그 다음에 WXB 같으니까 플러스 2WXB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이제 남았는 애들 적으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B인데 마이너스 YB가 지금 두 개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YB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Y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그냥 어떤 함수라고 fx라고 놓고 이 함수에 이제 w 값에 대해서 w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일단은 b 값은 똑같은 원리고 w 값을 찾고 싶으니까 편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w를 fx에 대해서 w를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간단한 거입니다. 간단해서 제가 일단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왜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x 되고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외웠죠. 사실 저도 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외웠습니다. 2x고 그 다음에 x 3승은 이게 앞으로 나오고 3x, x에 1을 빼주죠. 3x 2. 그래서 차수가 하나 줄죠. 미분을 하면 2차식은 1차식이 되고 3차식은 2차식이 되고, 예, 그래서 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미분이기 때문에 편미분은 w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분에서 상수는 사용을 하질 않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계산돼 봐야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수는 제외되는 거고, 편미분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이 w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상수로 놓고 그냥 계산하는 게 편미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w가 있기 때문에 w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wx제곱, w가 있는 항만 살아남는 거죠. 편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2w가 있기 때문에 이 항은 살아남고 마이너스 2w 미분해버리면 1승이죠. w의 1승이기 때문에 1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0승이 되니까 w는 사라져버리죠. 그럼 2xy 플러스 똑같은 방식으로 2w는 사라지고 2xb,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얘는 이 항에는 w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기 때문에 미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 세 가지 다 필요 없으니까 날아가고, 그러면 얘를 조금 항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2x 전부 다 2x가 있네요. 2x 각 항마다 2x가 있으니까 2x를 앞쪽으로 끄집어내면 2x w 그렇죠. w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은 미분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게 결국은 그 기울기가 됩니다. 특정한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그래서 보시면 이게 2x wx 마이너스 yb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옵티마이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 공식이 w 마이너스 y 플러스 b의 2x죠. 앞쪽에서 계산했던 이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 쪽에서는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예, 얘를 보면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이게 기억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일단 이 값을 봐보세요. 얘를 결국은 이 함수를 미분해서 편미분해서 W 값에 대해서는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W 값에 대해서 보시면 편미분한다는 겁니다. W에 대해서 코스트 W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거기에 보시면 알파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갈 것이냐를 하는 거고, 그럼 기존의 어떤 W 값에다가 이 값을 알파만큼, 이 값에 알파만큼을 쓰겠다라는 얘기죠. 알파를 곱했으니까 1에 0.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0.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0.1만 쓰겠다. 그 용도로 알파고, 이거는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으로 텐서플로우의 백프로퍼게이션에 사용되는 옵티마이저 안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W는 뭡니까? 원래 그 W 값에다 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W는 러닝할 때 사용되어져 있는 저게 대문자기 때문에 러닝하기 할 때 사용되었던 그 행렬 전체에다가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닝은 내가 한번 학습할 때 사용됐던 그 데이터 모두에다가 한 번에 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개념 때문에 배치 러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어쨌든 자, 이 W라는 값에다가 이걸 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빼냐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 점에 미분을 해서 이 점을 만약에 계산했으면 이 점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요건 뒤에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요렇게 생기겠죠. 지금 요 빨간색 라인하고 똑같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려지면 이 그래프는 양의 그래프인가요? 음의 그래프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되나요? 음의 그래프고,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생기면 양의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y 이꼴 x이고, 이렇게 된 그래프는 y 이꼴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미분을 해서 만약에 이 점을 보면 이 점에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그래프, 용어가 계속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접선의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생기면 이거는 양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W 값이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음의 그래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의 그래프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코스트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뭐 0.1이었다. 0.1이었으면 플러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음의 그래프일 때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양의 그래프일 때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마이너스로 뒤집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의미도 알고 알파의 의미도 알 것이고, 그러면 이 개념에서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분을 해봤더니 그 값은 이 값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앞쪽에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쪽까지는 이 그래프는 보셨을 거고, 이제 옵티마이저 쪽을 한번 볼게요. 옵티마이저 쪽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럼 앞에서 만들었던 그 코스트 펑션, 이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실제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W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함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요게 지금 W 마이너스, 지금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요거만 보자는 거기 때문에, 요게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보자는 거기 때문에 np.average 해서 똑같이 n분의 1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데이터, 2 곱하기 x 값이 데이터죠. 거기에 w 곱하기 데이터 마이너스 레이블, w 곱하기 데이터 마이너스 레이블 플러스 b, 마이너스 레이블 플러스 b, 레이블이 정답이니까 y, 그거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함수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w도 같이 여기에 그려지게끔 add 펑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게끔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걔는 지금 여기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여기에 요거는 앞쪽에서 봤던 거고요. 요게 미분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b 값을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b 값이 움직이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기 정도로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만약 제가 W 값이 이 값인 걸 알고 싶어요. 이 값. W, 이쪽이 W잖아요. W일 때, 그러면 대략 한 0.2 정도 되겠네요. W 값을 0.2로 바꿔볼게요. W 값이
마이너스 0. 대략 0.3인가 보네요. 0.3 정도 되면 그래프가 이 정도에 올 거라는 거죠. 2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W 값이 마이너스 0.2일 때 그 이 점을 미분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즉 여기에 접선은 이런 식의 접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접선이 그려지죠. 0에 가까운. 수직에 가까운 접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영역에서 가장 작아진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지금 B값을 이렇게 설정해서 코스트 펑션이 이런 식일 때 내가 만약 랜덤한 값이 W 값이 만약에 뭐 한 0.1이었어요. 0.1이면 한 이 정도잖아. 0.1이면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W 값을 제가 0.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1을 만들면 이 정도의 그래프, 즉 음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방향을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음의 방향이니까, 예. 아니죠.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 예. 양의 방향인 거고,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B 값을 제가 만약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 W 값이 0.1이면 어떻게 되나요? 0.1이면 이 위치는 어딘가요? 대충 이쪽이고, 이 0.1이면 여기죠. 여기에 기울기의 값은 이 기울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여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을 하면 결국은 이 값은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미분했을 때 0인 값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0인 값은 얼마인가? 0.8이죠, 대충. 0.8W를 0.8 정도를 만들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해내려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계산하려면 힘드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 현재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인 건지를 안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알파 값만큼, 알파 값을 내가 만약에 0.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 속도의, 이게 속도의 개념이잖아요. 기울기 속도만큼 이만큼 밑으로, 0.1%만큼 이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내려가겠다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 러닝 레이트를 얼마로 설정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 이거를 0.1이 아니고 이거를 만약 10으로 지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뻥 튀는 거죠.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할 때 여기에서 만약에 10을 많이 과하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붕청붕청 뛰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이 영역까지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적정하게 작은 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찾아, 대신 작은 값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값을 설정하면 조금 내려가니까 여러 번 러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는 경험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입력을 해서 텐서플로우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이제 이 그래프 안에서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됐을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까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앞쪽 영상에 설명드렸던 여기까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지금. 이 뒤쪽은 아직 못했고 아직 뉴럴 네트워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도 리니어한 데이터들을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리그레션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추측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함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가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다음 시간엔 이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텐서플로우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 수식들과 이 수식들의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텐서플로우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접근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통과를 한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